오늘 특강은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너무 흥미로운 주제이면서 동시에 실용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은 여러분 절대 그냥 멍하니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유튜브 볼 때 멍하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밌는 컨텐츠들은 여러분 그냥 멍하니 보셔도 돼요. 그러면서 또 쉬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 뭔가를 얻고 싶어, 특히 컨텐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적용할 게 많아, 이런 컨텐츠들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흡수를 하셔야 돼요. 곱씹어 보시고 생각도 깊게 해보시고 메모도 해보시고 어디 뭐 여러분 노트에다 하셔도 좋고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에다 하셔도 좋고 뭐 댓글도 좋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누적이 됐을 때 임계점이 넘어가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는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컨텐츠들은 여러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운 좋으면은 한 번의 실천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해봤어. 근데 결과를 못 얻었어. 괜찮습니다. 결과를 못 얻을지언정 경험이 남아요. 그 경험이 또 누적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진짜 중간 광고 하나도 안 넣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집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거절의 기술의 일부분을 공부를 해볼 건데 이 책은 여러분 그냥 완성도가 미친 책이에요. 제가 진짜 감탄을 하면서 읽었다니까요. 거절. 자, 거절했어요. 거절했다 칠게요. 근데 제일 어려운 상황이 언제냐? 나는 거절을 했는데 요청을 한 상대방이, 그냥 거절당한 상대방이 막강한 논리로 여러분의 거절을 거절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난감합니다. 이때가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바네사 패트릭 바사는 이거를 진짜 연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한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읽어볼 건데 이거는 뭐냐?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린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더 강력한 어떤 심리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시죠. 그러면은 진짜 저는 이걸 악용할까봐 좀 솔직히 무섭다니까요. 왜냐면 그러면 설득 능력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데 설득이라는 게 좋은 설득도 있겠지만 나쁜 설득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솔직히 무서운 거,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왜냐면은 진짜 지능이 높으면서 교묘하게 이거를 알아채신 분들은 아 요거는 요때 써먹어야겠다.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할 때 써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긍정적으로 쓰실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는 또 확신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죄책감 유도형이에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상대방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요 관련해서 설명이 다 나오는데 그냥 테이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인 양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여기에는 진사회성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그거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상대방의 결정을 정죄함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 잘못을 만회하는 방편으로 결국은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유도한다. 가스라이팅에 잘 걸리는 분들이 이거에 약한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의무감을 들먹이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간이라면 핏줄이 나는 점을 내세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라든지, 야, 난 네가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정체성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하면 삶이 흔들리거든요. 이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는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어때요? 거절을 했다가 다시 승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게 심하죠. 학연, 지연, 혈연, 우리가 남이가 형님, 아웃님 이러면서 엄청나죠. 이 죄책감 유도형.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사이에? 내가 네 지금까지 이렇게 챙겨줬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죄책감 유동형은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칼같이 거절을 해야 될 때는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참 여러분 이 책은 실용적으로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기에는 사회과학, 뇌과학 내용도 너무 많고 그냥 책 자체가 재밌는데 실용적으로 그냥 너무 뛰어난 책이에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려움 유발령. 이거 만만치 않죠. 놓치면 후회할걸?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컫는 포머 증후군은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흔하디 흔한 경험이 되었다. 요즘 세상에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 훤하게 보인다. 학자들은 포모 증후군을 가리켜 다른 사람들 모두 좋은 기회를 누리고 있는데 이거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이 불안감은 무리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을 자아낸다. 이거는 진사회성, 우리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3대 심리 욕구가 뭐예요, 여러분? 소속감. 이 소속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내면에는 그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도 생각보다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나무형 사람은 포모 증후군을 약사빠르게 파고든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고집할 때 그 결과로 어떤 손해를 입게 될지 하나하나 상기시킨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걸? 있을 때 즐겨야지라고 말하면서 결국 상대방이 후회할 거라고 은근히 겁을 주는 거예요. 가령 상대방이 어떤 행사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면 호두나무형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야, 정말 재밌을 건데, 음식도 맛있을 텐데, 안 가면 후회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우선순위 때문에 칼같이 거절했는데 이 포모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그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안 넘어갈 것 같으시죠? 생각보다 잘 넘어갑니다. 저는 진짜 이 책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면은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강력한 전략이면서 무서운 전략입니다. 침묵 대응형. 앞으로 큰 코 다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배우면은 굴절 적응을 하셔서 여러분 대화법에서 침묵을 잘 활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대화법입니다. 아무것도 말을 안 하는 게.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차갑고 불길한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고함치는 것만큼이나 위협적이다. 이걸 못 이겨서 승낙을 해버리는 거예요.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고수할 때 향후 닥칠 재앙을 경고하는 의미로 철저하게 대화를 차단하기도 한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철저하게 소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 벌을 주는데 이 사회에서 상대방을 매장시키려는 의도다. 이게 앞에 소속감이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응은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분노의 또 다른 형태다. 호두나무형 사람들의 몸짓이나 표정에서 우리는 소리 없는 고함을 듣는다. 그들의 몸짓에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큰 코 다칠 거야라는 경고 문구를 읽는다. 이거를 읽어버리는 순간 진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이거를 상대방에서 입으로 들었을 때보다 침묵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절을 포기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상대방이 마음을 돌릴 때까지 무언의 압박을 행사한다. 예컨대 모임에서 무시하거나 못 본 척을 하면서 상대방을 벌한다. 상대방의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제때 응답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감을 심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될까요? 저도 못합니다. 공부해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생각보다 저도 그냥 거절을 처리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거절의 기술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의 기술을 읽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은 읽으실 거잖아요. 무조건 싱큐베이션 25기를 신청을 하세요. 첫 번째 책이 거절의 기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권만 읽으면 이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게 여러분 무료 모임입니다. 이거 받은 분들은 진짜 받은 분들은 아세요. 이거 처음 받았을 때 여러 번 받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거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은 진짜 날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우주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예술이에요. 여러분 유료 모임도 이 정도 서티피케이트를 주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매달까지 여러분들이 읽은 책 제목을 각인을 해서 그 다음에 25기라고 각인을 해서 매달까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이거 여러분 만들고 보내는데 돈이 꽤 듭니다. 저희는 유료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료 모임이잖아요. 그러면서 거절의 기술 여러분 설명할 것도 없이 진짜 훌륭한 책이죠. 나머지 3권이 미쳤어요. 이번 25기는 문해력 특집입니다. 문해내공,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 읽는 인간. 읽는 인간은 여러분 감히 제가 추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책이에요. 왜? 겐자브로 선생님은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예요. 이 책은 여러분 절판됐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검증이 끝난 책이에요. 이미 국내에서 읽어본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검증이 끝난 책이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고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 제가 목차 좀 보여드릴까요? 미쳤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입학할 때 물어보는 이제 입학 인터뷰 질문들이거든요. 그냥 철학적 질문인데 예술이에요. 깊이가. 이거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책인데 이 책 진짜로 나오면 좀 센세이셔널 할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 제가 정말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이 책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약 판매도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그럼 다 알려드릴 건데 저는 이거 PDF 파일로 다 읽었어요. 그냥 박수가 나오는 책이고 신종호 교수님은 여러분 정말로 내공이 깊은 분이에요. 자, 제가 이 책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필요했던 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구체적으로. 자, 교보문고예요. 문해력 쳤어요. 문해력은 그 어떤 단어보다도 중요한 단어예요. 전 세계 통틀어서. 문해력이 낮으면은 그 국가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고요. 문해력이 낮으면은 그 국가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문해력이 낮으면은 여러분 불필요한 싸움의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문해력 하면은 여러분 관련해서 유명한 책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인기 순이에요. 문해력 치면 여러분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떤 수험서밖에 안 나와요. 정작 어린이 친구들은 여러분 책 너무 많이 읽고 독서 많이 해서 다른 나라랑 상대평가를 했을 때 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 10대 문해력은 다른 나라 10대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상위권입니다. 문해력 치면 여러분 성인을 위한 집대성된 책이 솔직히 단 한 권도 안 나와요. 저는 이 책은 진짜 우리 상상스퀘어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 대표님이랑 저희 편집자님들이 신종호 교수님 우리 그거 강의를 들어보고 이분한테 문해력 관련해서 집대성을 한번 해달라 그러자. 그래서 이 책은 문해력 관련돼서 진짜 집대성된 최초의 책이자 바이블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해력 현상에 대한 책은 좀 있어요. 근데 문해력이 뭔지, 문해력이 우리나라가 왜 낮은지, 그다음에 문해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목차에서 1부고 2부는 실전편 문해력 올리는 법이 나옵니다. 그걸 또 공저를 함께 쓰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훌륭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특강을 몇 강을 찍을 줄 모르고 고 대표님도 특강 따로 찍을 거고 신종호 교수님 인터뷰도 또 따로 딸 거고 저희가 진짜 이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문해력 한번 제대로 올려보겠다는 캠페인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특강을 찍을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PDF로 쓱 읽었는데도 좋은데 이제 종이책 나오면은 한 줄 한 줄 완전히 씹어 먹을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용이.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싱큐베이션 25기를 꼭 하셔야겠죠. 무료 독서 모임입니다. 그럼 이걸 다 읽고 서평을 써. 어떻게 되냐? 이걸 받는다니까요. 서티피케이트를. 꼭 받아보세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신청이라도 해보세요. 왜? 신청 기간이 넘어가면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꼭 30명, 50명. 저는 이제 영상 봤는데 이거 지금 들어갈 수가 없나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 신청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미리 여러분 신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싱큐베이션 직접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번 싱큐베이션이 25기가 유독 기대가 많이 돼요. 사람들이 진짜 내가 이 책들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 책들은 좀 인생 바뀌는 책들입니다. 단순히 단순히 컨텐츠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인생 바뀌는 책들이에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꼭 신청을 해보십시오. 무료 독서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